안녕하세요. 저희 남동생은 현재 올케와 이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고 소름 끼치는 올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사업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지금의 일에 뛰어들어 내공을 쌓아가며 사업을 늘렸고 현재는 연매출 50억 정도까지 달성했어요. 저희 집에서 도움 일체 안 받고 자수성가한 타입이죠.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남동생 대학 등록금 400만 원을 내준 거고 승승장구하면서 모은 돈으로 20대 후반쯤엔 친정 부모님 아파트도 하나 사드렸죠. 제가 수완이 좋다기보다는 여러 운이 좋게 작용해 빛을 발한 거였고 저로 인해 조금은 궁핍했던 생활에서 점차 살림이 나아져가는 저희 친정집을 보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대놓고 저에게 돈을 바라시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해준 것도 없는데 받기만 한다며 오히려 미안해 하셨고 제가 해드리는 것을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며 잘 써주시기 때문에 저도 드릴 맛이 나고 해드리면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제 주변을 보면 저 같은 맏딸은 희생을 강요당하며 살던데 저는 전혀 아니었어요. 남동생이 대학 들어갈 때쯤부터 제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으니 대학 등록금부터 용돈도 종종 주곤 했어요. 저는 알바하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에 열중하라는 뜻으로 쥐어준 돈이었는데 그 나이대라면 사고 싶은 게 많아 저에게 손도 벌릴만 한데 남동생은 저한테 먼저 돈 달란 말도 안 하더라고요.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도 꽤 잘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동생이 기특해서 용돈이라도 턱턱 내주려 하면 남동생은 손사래를 치며 잘 안 받더라고요. 누나 힘들게 번 돈이잖아. 예전에 누나한테 맨날 돈 받아타서 흥청망청 썼던 거 너무 후회해. 아무튼 이제 돈 안 줘도 돼. 그러더라고요. 가끔 보면 철은 좀 없어도 내실은 따뜻한 그런 남동생이라고 생각해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건가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 뒤쯤 남동생도 제 짝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동생 결혼할 때는 제가 후회 없이 해주고 싶어서 냉장고랑 TV를 최고급으로 해줬어요. 축의금도 1,000만 원 정도 내줬죠. 물론 집 살 때 돈도 많이 보태줬습니다. 올케는 제가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버는 줄 미처 몰랐나 보더라고요. 아니, 남동생이 그 점을 다 오픈하지 않았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가전도 턱턱 사주고 돈도 많이 내주니까 눈이 휘둥그레해지면서 놀라더라고요. 올케는 결혼하고 나서 제 재정 상태를 제대로 알게 된 거였죠. 잡음 없이 잘 사는 저희 부부에 반해 남동생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엄청 싸우더라고요. 주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남동생은 공기업에 취직했고 또래보다 많이 버는 편이었는데 올케는 결혼하자마자 관두더라고요. 문제는 둘이 맞벌이 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었답니다. 아이가 생기면 남동생이란 올케가 휴직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맞벌이는 꼭 하는 조건이었답니다. 올케도 본인은 절대 전업주부 스타일 아니라면서 맞벌이 조건에 찬성한 채로 결혼했고요. 그런데 막상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일주일 뒤에 돌연 퇴사를 하고 왔답니다. 올케가. 남동생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그때 사내 만에 싸워서 저희 부모님까지 남동생 신혼집에 간 적도 있고 난리 났었는데 올케가 일하기 싫어졌다며 마음이 바뀌었으니 결혼 생활하면서 일 절대 안 할 거라고 못 박았더라고요.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할 수도 없고 남동생도 처음에만 화났지 이내 순응하고 잘 사는 듯 하더니 바로 아이도 가지더라고요. 올케한테 제가 잘 해줬죠. 호텔 라운지에서 식사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몇 번이나 데려다 줬고 임신 중기로 갈수록 발 부종이 심해진다며 하도 하소연하기에 유명 브랜드 스파 관리권도 끊어줬습니다. 용돈도 종종 줬고요. 올케는 그때마다
형님, 저 형님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솔직히 남편은 살아볼수록 별론데 형님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제가 의지가 많이 돼요. 하면서 은근히 제 남동생을 까는데 처음엔 그래도 제가 시누이는 시누이였는지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사실 저희 남동생이 좀 무뚝뚝한 편인데 그런 면 때문에 올케가 좀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케는 제가 편하다는 이유로 종종 제 남동생 험담을 하곤 했죠. 뭐 임신도 한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올케 보고 듣기 싫으니 그만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받아줬고 올케도 제 덕분에 그래도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며 웃으니까 밉진 않더라고요. 철없는 여동생 하나 더 생긴 느낌? 올케에 대한 첫 느낌은 분명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조카가 태어났어요. 저도 아이가 이미 있었지만 조카는 또 다른 느낌의 깊은 사랑이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있지만 조카는 딸이었는데 하필이면 또 저를 닮았더라고요. 보통 딸아이는 고모를 많이 닮는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가 정말 저를 쏙 빼닮았어요. 게다가 저희 아이도 저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조카랑 저희 아들이랑 나란히 두면 둘이 무슨 남매 같더라고요. 너무 비슷해서. 게다가 집 위치도 비슷하니 아이 낳고 나서 왕래도 더 잦았고 네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네 집인 듯 지냈습니다. 올케는 일을 관둔 지 오래였고 남동생은 직급이 많이 올라 월급이 늘긴 했어도 올케의 씀씀이 때문에 월급의 대부분을 바로 소비하고 제대로 저축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두 가족이 같이 만나 외식이라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되었고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에도 저 혼자 일방적으로 선물과 용돈을 준비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물론 남동생은 그 점에 대해 너무 미안해했고 말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딸 같은 조카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들보다 몇십 배는 벌고 있으니 크게 개의친 않았습니다. 제가 누나이기도 했고 조카도 너무 예뻤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며 드러나더군요. 올케가 생각보다 과시욕이 있더라고요. 특히 아이 교육과 미용에 엄청 예민해하면서 주변 친구들이 한다는 건 모두 하려고 했고 비싼 사교육도 턱턱 시키려 들더군요. 올케가 새로 사귄 엄마 무리들이 죄다 잘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디 그룹 손자며느리 국회의원 딸도 있다나? 뭐 그런 집단에 들어간 듯 하더라고요. 자연스레 씀씀이도 커졌고 본인 명품 사는 것도 모자라 키즈 명품에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만화 영화 캐릭터 그려져 있는 신발이나 가방 같은 거나 좋아하지. 그 어린애들이 무슨 명품 마크를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도 꾸역꾸역 명품관 가서 퀴즈로 사다 입히고 신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조카 딸내미는 별로 그런 거 원치도 않는데요. 그래서 하루는 모 명품에서 산 70만 원짜리 신발이 마음에 안 든다며 반 친구에게 줘버리고 왔답니다. 조카 딸이 바꿔 신고 온 건 요즘 여자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분홍색 캐릭터 신발이었고요. 그렇게 집에 하교한 조카를 보고 올케는 난리가 났었어요. 당장 그 신발 찾아오라고 그 추운 날 조카를 문 밖에 던지다시피 내쫓아 버렸답니다. 조카는 울면서 저에게 찾아왔고 저는 마음이 아파 올케에게 데려다주며 한 소리 했죠. 아윤이가 좋아하는 걸로 사주지 그래 올케. 이맘때는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 애들끼린 그런 거 몰라. 형님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돈 벌 줄만 알고 쓸 줄은 모르니 그런 세계를 알기나 하시겠어요? 뭐라고? 돈 벌 줄만 알고 쓸 줄을 모른다고? 올케, 말 다 했어? 나한테 그동안 받을 때는 형님 능력 있어서 좋고 형님 보고 산다며 온갖 아부는 다 떨더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네? 그런 게 아니라요. 올케, 정말 실망했어. 현준이한테도 전해. 누나가 니들 집에 일체 관여 안 하겠다고. 그렇게 저는 올케에게 화를 냈고 그대로 남동생네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올케가 울고불고 버선발로 달려나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빌고 난리가 나더군요.
그런 의미로 말한 거 아니라면서 자기가 말실수했다며 어찌나 엉엉 우는지. 저는 분명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한 소리 한 건데 그렇게 잘못했다 비는 올케를 보니 괜히 마음이 또 약해져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실망의 눈물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날 그렇게 저도 울고 올케도 울고 그랬습니다. 남동생네는 그날 엄청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남동생이 올케의 사치스러운 스타일에 질렸고 월급 대부분이 올케 주머니로 들어가니 불만이 많았는데 저랑 있었던 일이 불씨가 된 건지 이혼 얘기까지 하며 크게 싸웠다더군요. 그리고 나서 올케는 좀 정신 차렸는지 그냥 조용히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는 저한테 참치 먹으러 가자고 애교도 부리고 스카프 하나만 사달라며 명품관으로 애교스럽게 이끌기도 했던 올케였는데 그런 요구 일체 없이 조용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돈 관리도 남동생에게 주도권을 넘겼다더군요. 남동생이 이제 돈 관리 자기가 안 하면 이혼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었고 올케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답답하게 몇 개월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변화해가는 모습에 약간 기특함도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 보여주기식 행동이었나 보더라고요. 올케가 카드론을 써서 빚을 2달 만에 1,500만 원이나 만들었다더군요. 그걸로 지인들이랑 호텔 식사비, 연예인들 다니는 관리실 회원권, 명품 가방 등 미친 듯이 써제꼈더군요. 이유는 본인이 만들어낸 소위 럭셔리 인맥들을 절대 놓치기 싫어서 그랬다더군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아니 올케, 우리가 못 사는 건 아니야. 그치? 현준이도 공기업 다니고 나도 그래. 꽤 벌어. 부모님 노후도 준비되어 있고 우리 못 사는 거 절대 아니야. 근데 올케, 이건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꼴이잖아. 그렇게 힘들게 유지하는 인연이면 끊어내야 하는 게 맞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나는 우리 아윤이네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올케가 욕심을 내서 일을 그르치는지 모르겠어. 저는 거의 2시간 가까이 올케를 혼냈고 올케는 본인이 낸 빚은 알바를 하든 취직을 하든 내년까지 갚겠다고 약속하더군요. 그렇게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조용히 지내는 듯 했는데 올케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더군요. 형님,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저희 아윤이가 부정교합이라네요. 아윤이 아빠가 살짝 주걱턱기가 있잖아요. 형님도 그렇고. 유전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 아, 그래? 우리 아윤이가 벌써 부정교합 기미가 나오는 거야? 네, 아윤이 또래 애들은 벌써 교정도 하고 그렇다네요. 저도 해주고 싶은데 아윤이 아빠가 극구 반대를 해요. 왜 벌써부터 교정을 시키냐고. 너무 이르다고. 아윤이 아빠가 남자라서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자애들 고학년만 돼도 외모에 엄청 신경 쓰잖아요. 우리 아윤이가 아빠랑 고모 닮아서 주걱턱 되면 어떻게 해요. 은근슬쩍 저희 집안 유전 탓을 하며 또다시 훌쩍이는 올케였고 기분이 좀 상한 건 둘째치고 사랑하는 조카딸이 벌써 부정교합기가 나왔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자주 봤지만 그런 면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아무튼 뭐 유전 얘기까지 하면서 남동생은 이른 나이에 교정 절대 반대라며 돈 안 내줄 분위기인데 올케 본인은 딸아이 인생을 위해서 꼭 교정을 시켜주고 싶다. 그런데 본인은 돈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도와달라고 손 내밀 사람은 고모인 저밖에 없다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어떻게 매몰차게 또 거절을 합니까? 게다가 조카가 부정교합이라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 다음날 약속을 잡아 올케를 만났어요. 올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라고요. 감사해요, 형님. 제가 돈 사고도 치고 미운 짓도 참 많이 했죠?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제가 형님한테도 돈 차근차근히 갚을게요. 갚는 건 됐고 그냥 잘 좀 살아. 내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야. 아무튼 치과가 어딘데? 네, 형님. 저기로 가면 돼요. 그렇게 올케가 이끄는 치과로 갔습니다.
올케가 데스크에서 뭐라 얘기를 하더니 저를 상담실로 이끌며 결제해 주시면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지갑을 주섬주섬 챙겨 올케를 따라 상담실로 갔습니다. 제가 치과 코디네이터 선생님한테 물었죠. 우리 조카가 부정교합이라면서요? 심한가요? 치료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월비도 내야 하죠? 그것까지 일시불로 다 내고 갈게요. 그게...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시더라고요. 아니, 사실 아이오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케이스라고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머님께서 간곡하게 이른 교정을 원하시네요.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분 의견에 따라 교정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무슨 소리예요? 전에 얘기 다 끝냈잖아요. 우리 딸 빨리 교정 시작해야 한다고요. 어서 결제 좀 진행해 주세요, 선생님. 올케가 당황해하며 서둘러 결제를 주도했고 코디네이터 선생님은 원장 선생님이랑 조금 더 상의를 해야 한다고 시간을 끌더라고요. 저 역시 아직 그렇게 심각한 부정교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교정을 시작하려 하는 올케 행동이 탐탁지 않아 보였고 한 소리 하니 올케가 답답하다면서 조카 친구들 벌써 교정했다고 사진을 보여준다며 핸드폰을 찾더라고요. 어디 갔지? 형님, 제 핸드폰 못 보셨어요? 주머니에 없어? 아님 대기실에 두고 온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올케폰 벨 울리게 전화해볼게. 맞다. 차에 두고 왔나봐요. 저 빨리 핸드폰 갖고 올게요. 잠깐만 계세요. 그렇게 올케는 쏜살같이 나갔고 저도 올케에게 걸던 전화를 끄려던 찰나 올케가 앉아있던 소파 구석에서 벨이 울리더군요. 소파 사이에 올케의 핸드폰이 껴있던 겁니다. 제가 폰을 들어 올케에게 여기 있다고 소리쳤지만 올케는 이미 나간 뒤였어요. 그렇게 할 수 없이 올케 폰을 집어서 보는데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올케가 저를 뭐라고 저장했는지 아세요? ATM기라고 저장했더라고요. 그렇게 ATM기라는 글자가 올케 폰 화면에 떠있고 저는 충격을 받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화 수신이 끊겼음에도 저는 멍한 충격에서 가시질 못했고 이내 분노가 차올라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아이오니 교정 진행하면 저희 치과에도 자칫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 저희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오니 어머님이 소리를 질러가면서 오늘 꼭 결제부터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교정은 그럼 다음에 시작하더라도 일단 결제부터 할 거라고 소리를 치시더니 바로 덧붙이시는 말이 네, 저희 올케가 뭐라고 하던가요? 네, 바로 취소가 가능하냐고 묻더군요. 그러더니 카드 결제 세금을 본인이 낼 테니 카드 취소를 하지 말고 본인 계좌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제해도 상관없으니 현금으로 계좌에 좀 싸달라고. 뭐라고요? 그럼 저희 올케가 카드깡을 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네, 사실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카드 취소하고 세금 제해서 계좌로 받으시는 분들. 아이오니 어머님도 그럴 목적이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제가 너무 당황해서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그때 올케가 상담실로 들어오더니 아무리 찾아도 폰이 없는데 잃어버린 것 같다며 울상이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폰을 들어올리니 올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러면서 제 손에 있는 폰을 받으려 하던 찰나 저는 반대편 손으로 올케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올케가 넋나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형님!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다짜고짜 뺨을 때리세요? 너 나 뭐라고 저장했어? 네? 그게 갑자기 무슨... 올케는 벌개진 얼굴로 저에게 대들다가 이내 ATM기라고 저장한 게 생각이 났는지 아차차 소리를 내며 입을 막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다시 난리 법석을 치며 아니, 이름 좀 장난으로 저장한 거 가지고 폭행을 하는 거예요? 네, 형님. 나 형님이라고 안 봐줘요. 고소할 거예요. 합의 절대 안 해줄 거고 형님 끝까지 갈 거예요. 네? 어떻게 핸드폰에 이름 저장한 거 가지고 사람을 때려? 너 내가 500만 원 결제하고 나면 바로 취소하고 현금 받아가려고 했지?
그게 무슨 소리? 하더니 올케가 갑자기 입을 다물더군요.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조용히 나가자 올케가 아니라고 막 해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로는 아윤이 아직 괜찮다던데? 그리고 그거 의료법 위반이래. 카드깡 하려고 한 거 맞지? 취소하면 계좌로 돈 보내달라고 했다던데. 병원에서 너 당장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래도 나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그래봐. 나도 같이 맞고소 할 테니까. 형님. 어떻게 하나뿐인 네 딸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 들어? 우리 아윤이 엄마이기도 하고 내 동생 부인이기도 해서 그동안 너 철없는 짓 해도 아윤이랑 동생 생각해서 좋게 넘어가 준 거야.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아윤이 아빠도 이 사실 아니? 아니, 설마 아윤이 아빠가 시킨 거니? 아니요, 형님. 애 아빠는 몰라요. 제발 말하지 마세요. 저 이것마저 걸리면 정말 이혼이에요. 그렇게 올케는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동생한테 전부 말해줬어요. 눈 감아준다고 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남동생은 이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말렸을 텐데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모든 사실 아시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그런 싹수 노란 건 빨리 잘라내야 한다고 화를 내셨죠. 올케가 울고불고 빌면서 본인 카드도 전부 자르고 용돈 받고 살면서 정신과도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돈 달라는 말도 앞으로 절대 안 할 거고 조용히 살림만 하며 아무도 안 만나고 살겠다고 거의 한 달을 내내 빌더라고요. 남동생은 단호하게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올케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사실 남동생은 저에게 미처 말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아윤 엄마가 갑자기 일 관둬서 이혼하려고 했었잖아. 그때 내가 왜 화가 났었냐면, 아니, 아윤 엄마가 이러잖아. 누나가 그렇게 부자인데 본인이 일할 필요가 있냐고. 견물생심이라더니 누나 믿고 그렇게 흥청망청 썼던 거야, 아윤 엄마. 아윤이 엄마니까 어떻게든 좋게 이끌어가 보려고 화도 내고 이혼으로 협박도 하곤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내 잘못이 제일 큰 것 같아.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아윤이 잘 키우면서 잘 살아야지. 조카가 많이 힘들어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조카는 엄마랑 따로 살게 되니 좋다고 하네요. 그동안 친하지도 않은 친구들, 그러니까 엄마가 억지로 맺어놓은 그 럭셔리 인맥들 자식들이랑 어거지로 붙여놔서 다니기 싫은 영어 학원이며 논술 학원에 가야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지옥 같았다네요. 그 친구들 사이에서 묘하게 소외감도 느끼고 외로웠는데 올케는 조카의 하소연도 모른 척한 채 그냥 계속 다니라고 강요만 했었고 그 과정에서 조카는 엄마와 애착 관계가 완전히 망가진 모양이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빠를 더 좋아하는 조카는 부모의 이혼에 크게 타격이 없는 모양이었고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조카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올케는 울고불고 하더니 결국 친정집으로 쫓겨났어요. 주변에도 소문이 다 나서 개망신당하고 집에서 자숙하나 보더라고요. 시집가서 잘 살지는 못할 망정 빚까지 떠안고 친정에 오니 얼마나 속 터지시겠어요. 등짝을 어마어마하게 후드려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결혼하기 전에도 사치병이 있었는데 결혼하려고 잠시 본색을 감췄던 것 같더라고요. 조카는 제 엄마랑 떨어졌어도 다행히 전보다 훨씬 밝아졌고요. 폭풍 같았던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들이 결코 쉽진 않았지만 아무튼 더 행복해지기 위해 썩은 나뭇가지를 도려내는 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올케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몇 달 전 정말 황당하게 파혼한 여자입니다. 가슴 수술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어디 창피해서 말도 못했었는데 익명을 빌어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소위 사자 직업인 전문직이고요. 의사는 아닙니다. 재작년에 소개팅으로 같은 직종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연애하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나왔어요.
양가 재정 상태나 뭐 이런저런 조건들이 둘 다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저랑 남친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생각하면 제 착각이었지만 아무튼 연애할 때 참 좋았습니다. 같은 직종이라 공감대도 많이 형성할 수 있어 좋았고 무엇보다 남친은 참 가정적이고 배려 깊은 다정한 남자였거든요. 서로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니 연애 1년 좀 안 되어서 남친에게 갑자기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그날부터 연애가 아닌 결혼 준비를 위한 만남이 되었죠. 남친이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왔고 저희 부모님도 예의 바른 남친에게 좋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분위기도 화기애애했고 저희 부모님도 예비신랑 될 사람이니 깍듯하게 잘 대우를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남친 집에 갔을 때는 얘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예비시부는 별 말씀이 없고 과묵해서 솔직히 잘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단언컨대 예비시부는 정말 장난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파혼했으니 하는 말인데 예비시부는 일단 첫인상부터 남다르셨습니다. 집인데 웬 공단 드레스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머리는 올림머리를 하고 계셨고요. 저 온다고 일부러 미용실에 다녀오신 건가 싶었는데 남친 말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 엄마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무조건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화장하고 머리하고 저런 드레스 입고 계셔. 나랑 내 동생 낳아서 키우셨을 때도 마찬가지야. 애 키운다고 퍼져 있는 거 너무 싫다면서 항상 저렇게 풀착장하고 사셨어. 내가 본 것만 해도 거의 30년인데 한결 같으셔. 뭐라고? 30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풀매를 하신다고? 여자가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시더라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배우자가 바람 피울까봐 수십 년을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 풀착장을 하고 사셨다니. 솔직히 기겁했고요. 남친 부모님이 달리 보이니 착잡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결혼 정말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연애하면서 단 한 번도 제 화장이나 옷차림에 지적해본 적이 없고 여자 외모에 대해 크게 평가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더 놀라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예비시모는 그렇게 시종일관 공주처럼 우아한 태도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반전은 예비시모가 음식을 하나도 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신 것도 아니고 예비시부가 음식을 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집은 항상 사 먹어. 내가 손에 물 묻히기 싫고 요리하다 보면 자꾸 주워 먹게 되잖아. 살찌더라고. 우리 남편도 원래부터 바깥 음식 좋아했던 양반이라 결혼 초부터 우리는 집 근처 백반 식당에서 반찬 사 먹었어.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지. 지금에야 반찬 사 먹는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말이나 됐었니? 우리가 좀 앞선 스타일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에게 대접해주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진 음식은 모두 배달 음식임을 밝히시더라고요. 뭐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집마다 사정은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어 말씀하신 내용들이 더 놀라웠습니다. 혜미야, 너도 집에서 취미로 요리 좀 한다며? 우리 아들 말로는 김밥도 잘 싸고 뭐 저번에 보니까 아구찜도 해줬다며? 어떻게 그렇게 잘해? 어머님이 요리를 좀 하시나 봐? 네, 저희 어머니는 요리 좋아하시고 또 맛있게 잘하세요. 어쩐지 하시면서 예비시모가 입을 가리고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기분이 좀 나빠졌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예스거리고 어르신들한텐 웃으면서 내내 하는 스타일인데 예비시모는 묘하게 사람을 깔본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머님, 왜 웃으세요? 아니, 그래서 혜민이가 통통하구나 싶더라고.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셔서 그거 먹고 건강하게 잘 자란 거였어? 네? 네, 제가 좀 그런가요? 혜미 어머님도 혹시 통통하셔? 유전이야? 솔직히 초면에 묻기에는 많이 무례한 말 아닌가요?
제가 예비시모의 말에 순간 정색하며 입을 다물자 예비시모는 웃으면서 그냥 농담이라고 얼머무리더군요. 살에 굉장한 강박 같은 게 있어 보이셨어요. 대화 주제도 거의 다이어트나 미용 같은 얘기뿐이었거든요. 예비 시부는 시종일관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아님 싫으신 건지 구분도 안 될 정도였고, 남친은 흘러가는 이 분위기가 이상한 줄도 모른 채 그저 오랜만에 중국 음식 먹는다며 좋아할 뿐이더라고요. 어쩐지 착잡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인사드리고 나오면서 남친에게 물었어요. 어머님이 원래 좀 살찌는데 예민하셔? 응, 좀 그러셔. 아까 못 봤어? 우리 엄마 저녁은 절대 5숟가락 이상 안 먹어. 너 온다고 상다리 휘어지게 배달시켜서 차린 거야. 지금쯤 그거 전부 음식물 쓰레기통에 쳐넣고 계실걸?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지금도 너무 날씬하고 예쁘신데. 아버님이 좀 그런 면에 엄격하셔?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지? 사실 아빠가... 아니다. 남친은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이내 입을 닫더라고요. 무슨 말 하려고 했냐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아무튼 본인 집은 저렇게 음식 안 하니까 큰 집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도 안 내려왔고 김장한다고 시집살이 당할 필요도 없을 거라며 본인 시댁 같은 집도 없을 거라고 막 자랑 아닌 자랑을 늘어놓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아무리 농담이라지만. 아무튼 제 정서 아닌 예비 시댁이랑 2시간 동안 밥 먹고 나오니까 제 정신까지 어쩐지 아득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키 168에 몸무게 58kg 정도입니다. TV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깡마르진 않았어도 딱 보통 체형이고요. 어디 가서 대놓고 통통하단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체형에 대해 그렇게 지적받은 적은 처음이고 저희 엄마까지도 싸잡아 평가하려 드시는 게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친이랑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남친은 본인은 그런 집안에서 자라나긴 했지만 아빠 때문에 평생 강박이 생겨 외모 치장하는 엄마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햄이 너의 외모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남들보다 독특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 그런데 난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난 내 배우자가 그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살 빼고 화장하는 거 안 봤으면 좋겠어. 그게 나랑 우리 아빠의 가장 큰 차이야. 내 배우자는 그렇게 예쁠 필요 없어. 남친은 그런 식으로 단호하게 말하며 저를 외모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 내면을 존중하고 아낀다면서 배우자로서 항상 편안하게 대해줄 것을 약속했어요. 밤늦도록 그렇게 다투다가 결국 화해했고 남친은 바로 예식장 잡자고 했지만 제가 예비시댁을 적어도 3번은 보고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남친은 좀 삐진 듯도 했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남친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들 예비 시모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주변에 시댁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이 많아서 배우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 번 더 시댁과의 식사를 잡았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는 일이 바쁘시다며 못 오셨어요. 남친이랑 회사 근처 일식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처음 뵀을 때랑은 좀 다르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런 건지 처음 배웠을 때보다 복장이 훨씬 프리해지셨고 화장도 살짝 연하시더라고요. 네 아빠도 없는데 풀메까지는 안 해도 되지 뭐. 오늘은 우리 햄이랑 우리 아들이랑 밥만 먹고 들어갈 거니까. 하시며 예비 시부 없는 곳에서는 좀 편하게 착장한다며 더 미스테리한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어머님, 이런 질문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아버님 앞에서는 늘 그렇게 예쁘게 치장하셔야 마음이 놓이세요? 그럼 내 남편인데 바깥에서 이쁜 여자들 얼마나 많이 보겠어. 마음 안 떠나게 늘 여자가 조심해야 하는 거지. 그래도 우리 아들은 지 아빠랑 좀 달라.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나 봐. 와이프는 안 그랬으면 좋겠대. 근데 난 평생을 이리 살아서 뭐 이제 불편하지도 않아. 예비 시모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쩐지 짠했고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 싶어서 조금 더 여쭤봤어요.
저로서는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애들 아빠가 나랑 어떤 여자랑 양다리 걸치다가 마지막에 날 택했어. 그래서 결혼한 거야. 그런데 그 여자가 결혼 초까지도 계속 우리 애들 아빠한테 연락하고 찝적대고 그러더라고. 그 여자 아주 이쁘거든. 혹시라도 이혼당할까봐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엄마, 그런 얘기를 왜 해? 남친이 말리며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리곤 불편한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더라고요. 남친이 없는 틈을 타 어머님께 더 공감하는 척하며 더 깊게 이야기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본인을 존중하는 청중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지 줄줄 역사를 읊어주시더라고요. 사실 예비 시부는 술집 여자와 예비 시모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더군요. 술집 여자든 기가 막히게 예뻤고 본인은 그에 비해 딸리지만 집이 잘 살아 예비 시부가 처가 돈 보고 결혼한 거라며. 그런데 예비 시부가 듣자 하니 외모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엄청 하며 살았나 보더라고요. 술만 먹으면 그 양다리 걸치다 헤어진 술집 여자 얘기하면서 그 여자는 천사였네. 다리가 요즘 나오는 모델들 뺨치게 이뻤네 하시며 술주정을 늘어놓으시고 예비 시모를 구박했다네요. 그때부터 강박이 시작되신 것 같았어요. 얘기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 결혼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착잡해서 저희 부모님께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특히 엄마가 길길이 날뛰시며 그런 집에 절대 시집 가면 안 된다고 반대하시더라고요. 다 그런 거 보고 자란 거야. 아무리 아닌 척해도 속마음은 여자를 그렇게 잘 꾸며진 인형으로만 보는 거라고. 네가 혹여나 애 생기고 나서 살이라도 찌면 난리 나겠다니 예비 시모부터. 네 남자친구가 아무리 막아준다고 해도 본인 가치관이 그렇게 이미 박혀 있어. 아무리 아닌 척해도 그래서 집안 분위기는 중요한 거야. 엄마는 그렇게 결사반대하셨어요. 착잡했죠. 그리고 또 한 번 잡힌 예비 시모와의 식사. 이번에는 남친 없이 저랑 단둘이 식사하고 싶으셨다네요. 조용한 룸으로 예약하고 그렇게 예비 시모와 어색하면서도 긴장되는 세 번째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비 시모는 솔직히 그런 외모 강박 문제 빼고는 참 상냥하셨고 소녀 같으신 면도 있었어요. 어찌 보면 너무 순수해서 그러신 건가 싶었고 악의 자체는 없어 보였어요. 예비 시부 때문에 이렇게 되셨구나 하는 짠한 마음도 들어가던 찰나 예비 시모가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그런데 말이야, 혜미 너 가슴 사이즈가 어떻게 되니? 네? 제 가슴 사이즈요? 그건 왜... 어머님, 그건 좀 부끄럽네요. 아니, 내가 속옷을 좀 선물해줄까 해서. 괜찮아요, 어머님. 저 속옷 많아요.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실은 좀 통통한 거에 비해서 글래머 스타일은 아니다. 그치? 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어 말씀하시는 예비 시모. 아니, 모름지기 여자는 본인 하기 나름이야. 그래야 남자가 집에 잘 붙어있지. 우리 아들은 너 절대 안 꾸미고 안 예뻐도 된다고는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건 행복한 여자의 삶이 아니야. 나는 바깥 여자들처럼 안사람도 예쁘고 좀 섹시하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어머님, 그 말씀은 그럼 남편이 만약에 바람을 피우면 그건 여자 잘못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지. 남자들이 왜 밖에 나가서 딴짓하겠니? 안사람이 너무 편해서 그런 거야. 나는 우리 아들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나중에 상처받을까 봐 그러는 거다. 어머님, 그게 무슨... 저번에 예물예단 간단하게 말하긴 했잖아. 내가 혜미한테 목걸이, 팔찌, 샤넬 백 해주고 너는 예단비 1,000만 원 가져온다고 했지? 네, 그랬죠. 그러지 말고 예단비 1,000만 원 내가 그거 받은 셈 칠 테니까 너는 그걸로 가슴 수술을 좀 하는 게 어떻니? 네? 가슴 수술이요? 제 귀를 의심한 단어. 가슴 수술이라뇨? 너 B컵 좀 안 되지? 내가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 웨딩드레스 입을 때 아무리 모아준다고는 해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 가슴 수술 그거 별거 아니다? 나도 2번이나 했어.
처음에만 아프지 재수술 했을 땐 아프지도 않더라. 제일 중요한 건 남편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어머, 어머님,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좌우지간 우리 아들 때문이 아니더라도 너 결혼 사진 좀 예쁘게 남기고 싶지 않니? 이번 기회에 네 체형에 맞게 한 D컵으로 올리자. 그 1,000만 원 안 줘도 돼. 너 알아서 하고 남든 돈으로 또 예쁜 옷 사입고 그래, 응? 어머님, 가슴 수술을 하라뇨. 이건 너무 심한 말씀 같은데요? 저는 지금 제 모습에 만족하고 살아요. 네가 만족을 해도 우리 아들 입장은 다르지 않겠니? 우리 아들이 오죽하면 그러더라, 어? 격앙된 채로 말씀하시다가 입을 대번 막으시며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화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던데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가슴 수술을 하든 말든 생각해보죠. 말씀해보세요. 아니, 너는 그냥 편안하대잖아. 그런 게 좋대, 배우자로. 그냥 그게 끝이라잖아. 여자로서 자존심 안 상하니? 밖에 나가서 풀고 오고 그랬으면 좋겠어? 밖에 나가서 풀다뇨? 바람을 핀다거나 그런 데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꼭 그렇단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네가 그쪽 여자들이랑 다르게 가슴도 아담하고 현실적이라고 그냥 마냥 편하대잖아. 응? 그런 취급받으면 여자로서 최악 아니겠어? 은근히 네가 수술하길 바라던데